안녕 가재들, 엄청 오랜만에 돌아온 킴변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어떤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건을 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 가재분들한테 꼭 널리 알려서 우리 가재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돼서 꼭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싶었던 사건인데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요새 전세 사기에 대한 사건 사고 정말 너무 많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입자 임차인 A씨가 있었어요. 이 임차인 A씨는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아두고 전입신고도 해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었던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 B씨가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집주인 B씨는요, 법률적으로 임대인 지위가 그대로 승계돼서 이제 새로운 임대인 B씨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A씨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A씨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줘라. 요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씨는 B씨한테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를 하게 되고요. 그 후로 한참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A씨가 당시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던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A씨 이사 간 걸로 확인이 되네요. 대출 갚아야지. 네? 이사 안 갔는데요? 이 말에 깜짝 놀란 A씨는 난 잘 살고 있는데 이사라니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게 됐어요. 그랬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한 어떤 제3의 불상의 주소지로 이 임차인 A씨의 주민등록이 옮겨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 전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입신고라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이제 대항력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거는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데 거기 플러스해서요.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취득을 하려면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두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이 전세 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선순위로 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이 되면요. 이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만큼 아주 전입신고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전입신고가 다른 제3의 그런 불상의 주소지로 옮겨가게 되면서 지금 이 집에 대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자다가 정말 이게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정말 당황한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한테 연락을 취해봅니다. 앞불싸. 임대인 B씨는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이때부터 A씨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A씨는 정말 수소문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내용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로부터 받았던 주민등록 등본, 기억나시죠? 이 주민등록 등본을 이용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B씨 자신이 전입신고되어 있던 다른 제3의 주소지에 이 임차인 A씨를 동거인으로 편입시킨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단으로 위조해서 편입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요, 더 가관인 건요, 이 임차인 A씨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에 임대인 B씨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이 A씨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게 되죠. 근데 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요, 1순위로 어떤 한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질권 설정을 해놓은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만일 이런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A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정말 골치가 아프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 임차인 A씨는 사건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속성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는 정말 자명한 일이죠.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고요. 이거는 딱 봐도 수상해요. 너무나 수상해요. 이거는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라고 강력히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형사 절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임차인 A씨가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관건인 사건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거액이고요. 하루아침에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다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적으로 한번 이 사건을 볼게요. 이게 교과서적으로는요, 민사상 얼마든지 임대인 B씨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서요, 경매 이후에 아까 근저당권자라든지 질권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송도 청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과서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근데 과연 그 임대인 B씨가 지금 뭐 자력이 있는 상황일까요?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소송을 해봤자 소송 비용만 더 들 텐데 과연 소송을 청구하는 게 올바른 법적 구제 수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뭐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매 이후에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이런 거는요,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인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인 게 뭐냐면요, 당장의 거주 불안 문제.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의 서류를 위조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제3의 불상의 주소지로 그 동거인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그 업무를 관할했던 행정복지센터의 위법 부당한 전입신고 수리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자, 그렇게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역시나 예상대로 그 아파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또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에서는요, 임대인 B씨, 그러니까 피의자죠. 이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 중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임차인 A씨, 피해자죠. 피해자에게는 정말 가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인용되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근데 이 방법 외에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해서 빠르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는 결국 취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입신고 수리 처분 자체가 취소되게 돼서 소급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의뢰인이셨던 임차인 A씨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해피엔딩! 자, 이 사건 우리 가제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요, 저희 의뢰인이셨던 임차인 A씨는요, 상당히 꼼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똑똑하시고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큰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점에서 이 전세 사기라는 거는 정말 악랄하구나. 이런 전세 사기 악랄함을 다시 한번 좀 꼬집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유사 비슷한 사건들이 사회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제 행정청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유사한 주된 입장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확인 및 검토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주된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 어떠세요? 이런 주장은요, 현행법 체계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이런 유사 피해, 이런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런 선의의 피해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들을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그냥 덮어두고 행정청이나 뭐 국가 기타 등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기조는 한 번쯤 그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특히 요새 전세 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엄청 많죠. 전세 사기가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그만큼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제분들께 정말 알아두면 쓸모있는, 좀 유익한, 도움되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자주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제들 안녕!